지금 소득 하위 80%한테 재난지원금 준다는 거죠. 1인당 25만 원에 30만 원 지급하겠다는 거고. 그래서 지금 당정이 36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는 거고, 정부는 일단 합의를 한 것 같고요. 지금 정부의 논리는 상위 20%를 빼서 하위 20%한테 두텁게 주겠다는 거예요. 참 이게 입맛 쓰다. 앞 시간에 너무 화를 많이 내가지고 지금 좀 피곤하거든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톤 조절을 될지 잘 모르겠지만, 제가 그 방송 오기 전에 지하철 화장실 들렸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. 그 카드 캐시백으로 이제 1조 원 예산을 잡아놨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1인당 그 80%한테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준다길래 30만 원으로 나누면 끝자리가 안 깔끔하니까 25만 원으로 나눠 보니까 400만 명입니다.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혈압이 빡 오르는 거야. 아니 20%면은 이게 5천만 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20%면은 1천만 명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그 1조 원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. 1조 원만 더 하면 전 국민을 다 줄 수 있다고. 근데 그 1조 원 아끼자고 20%를 제외하면서 국민을 둘러 쪼개는 짓 아니에요. 그 미친놈인 거죠. 그러니까 아니 난 송영길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다니까요. 아니 부동산 종부세 2% 제한하는 거 그거 모든 당원들이 반대하는 걸 극복하고 결국에는 해내더니 공무원들은 왜 설득을 못합니까? 아니 그 홍남기 하나만 씹으면 되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열받는 게 국민들 갈라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이 크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상위 한 20% 되면 캐시백 쓰겠다고 하는데 나는 신용카드 안 쓰거든요. 나 캐시백 진짜 웃겨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인 거야. 근데 결정적으로 홍남기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어. 코로나 상황이 안화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민께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. 그러니까 못 받아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정권 연장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또 국민을 갈아치기 하면서 80%한테는 주고 이게 세상에 제일 찌질한 거야. 그러면 80.1%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니?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 80% 재난지원금 15조 원에 캐시백 1조 원 해서 도합 16조 원 예산을 그러니까 그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1조 원만 더 하면 전 국민을 다 줄 수 있다니까요?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? 아니 진짜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그 송영길 대표 또 까게 되는데 라디오 뉴스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 종부세 2%로 제한하는 거 있죠. 그게 3.7% 부과 대상을 2%로 줄이면 그 1.7%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 총액이 650억이다. 650억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난리를 치냐.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. 정말 엄청 진짜 아니 그거는 실무자들이 할 이야기고 당대표는 그런 650억, 50억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실무자 같은 그 디테일을 가지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당대표의 노력을 왜 홍남기한테는 못하냐고. 1조 원만 더 쓰면 전 국민한테 다 줄 수 있는데 1조 원 아끼면 대한민국이 뭐 원탑이 된대요, 전 세계. 아니 댓글을 보세요. 나 무섭다니까요. 내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관련된 그 댓글 기사들 보면요,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저쪽 사람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다 비아냥대요. 욕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정책 방송들을 수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데 선별 지급하고요.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가누는 정책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도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원래 그 보편 지급의 원리는 뭐냐면 돈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왜 안 해줘로 시작하는 겁니다. 옛날에 무상급식 이야기할 때 이재용 아들한테 왜 밥을 공짜로 줘? 그 의문에 대한 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이 사람이 세금을 제일 많이 냈는데 왜 이 사람한테 밥을 공짜로 안 줘요? 그러니까
이 숨어 있는 의도에는 뭐냐면 당신들한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류에 있는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안 받았으니까 세금 더 내지 않겠어에 숨어 있는 의도란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지급하고 나서 돈 많이 벌었잖아 코로나 때. 그럼 세금 좀 더 내주면 안 돼?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지금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겠다고 하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논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상위 20%한테 안 주고 그 돈을 하위한테 더 두텁게 주겠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더라고.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. 예. 그건 다른 문제인 거라고. 지금 재난지원금은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요. 전국민 재난지원금만큼은 경제정책인데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며 80.1%에 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속아낼 것이며 지금 건강보험에 등록돼 있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누가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. 홍남기의 희한한 능력. 쉽게 하면 될 걸 어렵게 꽈버린단 말이야. 거기에 지는 민주당도 그렇고. 난 민주당 의원들 진짜 납득하기 힘든 게 왜 기재부랑 협상을 합니까? 기재부가 뭔데? 아니 우리가 투표할 때 공무원들이랑 잘 협상해서 사바사바 잘 해가지고 적당히 해주세요 하고 투표를 주는 겁니까? 법을 만들었으면 법대로 집행하는 게 공무원이지. 왜 공무원들하고 협상을 하냐고. 그럼 공무원들이 말 안 들어주면 안 할 거예요? 그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? 국회의원들이?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, 정책위 의장 다 똑같아요. 협상의 결과 80% 지원하기로 했다. 그게 자랑이에요?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난 진짜 화나는 건 문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홍남기가 뒤집은 거라니까요. 아니 근데 그 뒤집을 수 있는데 뒤집게 냅둬 두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거죠. 그것 때문에 더 열받는다는 거죠. 아니 계속해서 그 뭐 무상급식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건희 아들은 도시락 안 준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건희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이건희 집에서 데려와서 내 새끼만 뷔페로 차려줘 이렇게 된다고.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먹어라 이렇게도 네.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앞에 위에 20% 1,000만 명이잖아요.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. 맞벌이 가구 2명 40대 후반 정도 되면은 그 20% 안에 들어갈걸요? 그럼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허리 축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 나라에서 돈 벌어내는 허리 축이기도 하고.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외면하겠다고 이렇게 나간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.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3차, 4차 하는 동안 우리가 봤잖아요. 선별한다고 해서 똑바로 선별했어요? 네. 똑바로 선별 못했잖아요.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었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 20%. 된 게 있어. 그러니까. 근데 거기에다 뭐 20%를 더 두텁게 줘? 무슨 능력으로 두텁게 줄 건데 거기에 선별하는데 또 몇십억, 몇백억씩 들어가고 그 돈에 거기에다 캐시백으로 카드사까지 또 채워준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? 저는 이거는 기재부가 세종시라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 도시에서 지들 밥그릇 챙기느라 민생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이런 짓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이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참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편하죠. 예, 많이 불편한데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.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,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. 또 지금처럼 뭐 80% 선별해서 해야 된다. 서로 이래 좀 격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의총도 계속해서 열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오세훈 시장 오늘도 이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저희가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얼핏 답변을 하면서 그 선별적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전히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똑같은 생각을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이렇게 적용해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입이 두 개라도 네. 할 말은 없습니다.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요. 홍남기 좀 어처구니 없는 거는 홍남기가 뭐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갖는 그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위치가 너무 남용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되게 고약한 구조에 하나 걸려 있어요.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 지급이나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이미지를 다 갖고 있어.
누군지 알겠죠? 예. JM이야, JM. 예. 그러면 고약한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했을 때 에라이 씨 문재인 정부 지금 뭐 홍남기 새끼 때문에 레임드 가고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다음 대선에서 보편적 지급이나 기본소득 같은 거를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한테 등을 돌릴 수도 없고 안 돌릴 수도 없고 하는 고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거. 나는 이제 그 이야기는 다른 분석이고 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을 홍남기와 민주당이 깨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게 막 수십조가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? 근데 아직 희망을 걸어보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예산안 통과 막바지까지 끝까지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정이 됐던 건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7월에 예산 국회에서 그러니까 막바지까지. 추가 경정을 올리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측하고 협의만 된 것뿐이지.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합의라고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협의가 된 것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열차게 문자 보내야 됩니다. 오케이.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수가 민주당다운 유전자가 없다고 봐요.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들으면 이건 맞는 말 같은 말들 있잖아. 아까 오세훈의 안심소득 같은 게 없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지 무슨 소리야. 그럴듯해 보이거든요. 그럴듯해 보이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. 봐봐요. 세금을 덜 걷게 되면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더 고착화시켜요. 소위 말해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. 그러니까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몇 퍼센트가 됐건 못 사는 사람 이제는 이제 80%까지 갈라치기를 하는데 안심소득 아마 50% 이하일 거예요. 지금 시범으로 한다 그러면 씨발 족같네요.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에 살면서 내가 하위 50%에 들어가면 안심소득 받고 살아야 돼. 상위 50%에 들어가면 안심소득 못 받고 살아야 돼. 그 갈라치기가요 무서운 거예요. 니들은 가진 자들이 찔끔찔끔 던져주는 그 돈 받고 살아. 대신에 우리는 더 세금 낼 생각 없어. 세금이란 부의 재분배의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적 방식이잖아. 증세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. 홍남기 악의성 이런 거라고. 그러니까 복지 정책은 보편 지급, 선별 지급만 있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하위권한테는 정말 못 사시는 뭐 차상위 계층이나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수도 없이 많은 지원들이 갑니다. 그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. 근데 이 상황에서 경제 정책인 보편 지급에 대해서 80%쫙 가르고 서울 시민 중에 50%쫙 가르는 그 유전자의 속 숨은 내용은 나 세금 더 내기 싫으니까 있는 재원에서 니들만 가져가. 그리고 니들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. 이거잖아요. 하다못해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거잖아. 소문을 안 낸다고 하지만 내가 밥값을 안 내고 무상으로 먹는 아이라는 거 금방 표시 나잖아. 예. 지금 안심소득 받거나 하위 80%는 좀 그렇다 치자. 하위 한 20% 가난하다고 한번 생각해봐. 가난한 집이란 낙인 찍고 그냥 사는 거예요. 대표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지금 이미 차상위 계층, 차차상위 계층 해서 이미 다 지원을 받고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플러스 알파 해서 드리는 게 훨씬 더 갈라치기 하지 않고 국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, 화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선별지급을 많이 했으면 지금은 당연히 대통령 이야기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만 이야기합시다. 우리 내 얼굴이 침 뱉는 것 같아서. 전국민 재난지원금 갈 것 같은데요. 네. 새날 방송 들으시면. 네, 여기까지 합시다. 네.